그러면 이제 제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 서준환 우리 지금 농림식품 부입니다. 거기 과장으로 계신데 우리 영예 중고를 나오시고 제가 알기로 하니까 서울대 농대를 나오시고 기술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이제 그 공직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예 중고가 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그 후배님이십니다. 서준환 후배님, 예, 마이크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서준환 후배님. 네, 그러면 이어서 김중태 선배님에 이어서 제가 뭐 잠깐 여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님들 학부모님들 계신데 이제 제가 우리 그 동문들 어쩌다가 동창회 이런 데 선배님들 보면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 좀 많지가 않고 좀 다양한 직종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해서 이제 좀 뭐 생각해 본 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강의를 조금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 회장님께 제안을 받고 뭘 얘기를 해주는 게 참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몇 번 제가 생각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실체를 보여주는 것만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무원의 길을 가게 되면 이게 고시라는 거를 주로 이제 등용문으로 하고 있는데 고시라는 거를 이제 합격생을 배출을 못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고시를 해서 될까? 이런 의문점 때문에 고시 자체를 트라이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이게 토요일 오전이라서 제가 보통은 자는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잠기고 이런 부분인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영예에서도 김인현 교수 회장님 옆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저희는 영예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면회까지 가는 게 이게 산 넘어가야 돼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과장님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번 넘겨보십시오. 안 되나요? 예. 제 화면은 되는데 안 되는가 보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다른 분들 화면 넘어왔나요? 지금 공무원의 길 표지가 나와 있는데 안 넘어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예,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은 보이시나요? 예,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요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렇게는 됩니까? 아, 됐어요. 예, 예. 예, 그럼 요렇게 하시죠, 뭐. 예, 그렇게 예. 뭐 많은 글자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예. 원래 이런 것들은 사무관들이 하는 일이라 제가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사진 3리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인근 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영예 중학교부터는 이제 산 넘어서 다녔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실 몇 회에 졸업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동문회가 있어야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문회가 없어서 제가 몇 회인지 이런 거를 사실은 알고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찾아봤더니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전에는 농학과라고 했습니다. 서울농대 농학과라고 그랬고 이제 지금은 식물생산과학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 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기도.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이 공부의 생각이 있어서 좀 박사까지 하기는 하고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서 기술고시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농림부 특허청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지금은 3급으로 과장에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국장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무원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해드리고 근데 이제 예전에 학교 생활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보통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학창 시절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우리 지금 동기들도 몇 명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공교롭게 이제 서울 농대를 나오신 교장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학교 제일 위에다가 옥상 위에 바로 보이는 그 흰색 벽돌에다가 공부하는 학교라고 적어놨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제 동기들 중에 조금 이렇게 장난기가 있는 친구가 밤에 그 올라가서 하늘 앞에다 못을 하나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닐 때는 이제 공부 못하는 학교가 그렇게 있어 공부 못하는 학교였고요. 전교생이 제 기억으로는 256명이었는데 저희 때는 아마 위에 한두의 선배들이나 한두의 후배들보다 4년제 대학을 상당히 많이 진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한 22명 정도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좀 있었냐면은 저희 때부터 사실은 대구 연합고사라는 걸 못 나가도록 그래서 대구 쪽하고 경북 쪽에 교류가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이제 전교 1, 2등 하던 애가 영예고등학교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문과를 가고 저는 이과를 왔는데 문과 친구는 이제 몸이 조금 고3 때 안 좋아서 재수를 해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아마 제가 졸업한 걸로 알고 지금 아마 LG건설인가 해서 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받고 얘기하면은 공부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던 학교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돌이켜보면 굉장히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침에 제일 먼저 갔던 데는 레코드 가게에 갔습니다. 그 레코드 가게에서 거기 레코드 가게 선배님한테 돈을 얼마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가서 기타를 배우고 1시간 정도. 그러고 와서 이제 뭐 공부할 때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열려서 술 먹을 때도 있고 제가 제 친구들이 여기 지금 한 2명 들어와 있어서 2~3명 들어와 있어서 거짓말하면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거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처럼 뭐 내신으로 수시 전형이 있다든가 농어촌 전형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학력고사 시험 한 번으로 그냥 끝내야 되니까 학교에서 내신은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그 공인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원래 공대를 좀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시골에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대를 일단은 가게 됐고 가서 제가 졸업하고 한 일주일 놀고 12월 일주일 놀고 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큰형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도 학교 경험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등록을 하고 한 학기를 아니죠. 한 달 다니고 딱 휴학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반수라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물리지구과학을 선택을 과목으로 했었는데 요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죠. 근데 대학을 가니까 이제 농대를 다니니까 생물화학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딴따라하고 사실은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유행하던 게 이제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IMF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취직하려 그러면 웬만한 데는 생각만 있으면 그냥 취직이 다 되는 뭐 그런 시절이어서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쯤 됐는데 이걸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 공부를 한번 해볼 거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원에 가보면 굉장히 이게 공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만 9년을 했는데, 석사 2년에 박사 7년을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딱히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20대 후반의 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는 있었는데, 공무원을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무원으로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장의 파급 효과는 클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무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는 이제 벼라는 거예요. 별을 이제 모네 개를 해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농사는 다 지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안개도 몰고 트랙터도 몰고 다 몰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제 겉에서 지나가다 보면 실험 농장에 이게 막노동하는 사람들로 보이죠. 그래서 하루는 일을 이제 여름에 땡볕에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이삭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 헤아리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카운팅을 하는 일들이. 커리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논흙이죠. 그랬더만 할머니가 어떤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럽니다. 애한테, 얘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모양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사회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녹아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다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무관으로 고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관료 사회에서는 저 같은 관료들한테는 일반적입니다. 이 이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9급에서 보통 1급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중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1급입니다. 요즘은 거기를 일반 고위직 가급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관리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2급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국장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급 또는 4급의 과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5급으로 들어오면 사무관이 됩니다. 이 5급 사무관은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일들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5급은 일반 생활하시면서 시골에서 보시면 면장님 정도, 그 다음에 군에는 과장님, 요 정도가 이제 5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길은 행정고시, 예전에 외무고시였는데 지금은 아마 외교관 후보자 자격시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고시 등으로 해서 들어가고, 특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박사 특채, 그 다음에 민경채라고 그래서 민간경력자 특채,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급 이하는 저희가 이제 주무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하고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경력자들을 특별 채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7급으로 보통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인력들이 7급 정도 이상의 인력들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뭐 8급들도 있고 혹가다 9급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보는 7급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무관 승진까지 제가 우리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부처 기준으로 한 1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7급으로 들어오면 보통은 중앙부처에서 잘하면 과장 정도는 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과장 정도라 그러면 이게 다르지만 과장 정도라 그러면 경찰로 보면 뭐 경찰서장 정도 10급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은 다른 이제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그 권한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요즘 사무관 초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사무관이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세금 떼고 나면은 한 달에 3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19년 차인데요. 제가 들어올 때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근데 참고로 이제 대기업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자료들이 있긴 한데, 제가 내일 모레 월요일자부터 이제 과를 옮겨서 다른 과를 가지만, 이제 오늘 어제까지는 제가 이제 농협 담당하는 과장이어서 농협에다가 물어봤더니만 연봉이 5급 공채로 들어오는 애들이 한 6,300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연봉만큼의 성과급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치면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처우가 아직도 많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만큼 좋아지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을 보면 저희가 죽을 때까지 하여튼 밥은 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고, 아마 우리 김중태 선배님께서는 아마 연금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도 저희는 공갈총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주머니에 손만 집어넣고 나면 친구들이 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 공짜밥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하고 좀 이제 맥을 같이 하면 이제 웃돈을 받아가면서 가족 다 데리고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경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경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시골 사람도 갔다 왔으니 뭐 그렇게 경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한 번 외국을 나갔다 오면 삼성에서 평생 받는, 삼성에서 임원까지 갔던 사람들의 평생 받는 게 한 80% 정도까지는 따라간다고 합니다. 2번 갔다 오면 똑같다고 합니다. 3번 갔다 오면 저희가 낫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 한번 자녀들을 갖고 무슨 유학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는 부모가 직접 같이 나가서 사무관이나 계장 때는 2년을 자기도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주재관으로 나가면 과장급에서 3년을 나갑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으로 또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3년. 그러면 8년을 나갑니다. 특이하게는 지금 현재 나가 계신 분인데 그분은 플러스 3년을 국장급으로 또 나갔습니다. 11년을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한 30년 조금 더 한다고 봤을 때 3분의 1을 외국에서 원한다면 생활을 준비만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나쁜 처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불편한 점들은 이제 특히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고요. 이건 보통 대민 서비스를 하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지금도 뭐 다들 겪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에 담당하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 설날 없습니다. 다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 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면 우리 같이 일하는 가족들 8급이나 7급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장이라는 사람도 힘든데 그 밑에 그것보다 더 허드렛 일을 중앙부처에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무관만 되면 좀 그래도 자기 권한이 생기면서 좀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혼이 없다는 거는 다들 들어보신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점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무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미션이라, 공무원으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조직에서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게 좋을 거냐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공무원은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빨리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33살이 들어왔습니다. 33살이 들어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외국을 2번 나가다든가 외국을 3번 나가다든가 이런 기회는 저한테 갖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저는 아마 제대할 때 국장 달고 나가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상당 부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 또 하나,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 보고 대학교 한 1, 2학년 때, 1학년 때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면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수능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시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일에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이 선배 차관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데, 인사를 보통 하는 게 차관님들이 주로 실무적으로 뭐 많이 하시는데, 인사에 대한 한 번만 하면 인사에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차관님께 싫은 소리를 하면 차관님 꼭 얘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야, 네가 평소에 네 하는 그 일, 그 자세,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인사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 근데 사람들은 다 너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저도 지금 밑에 있는 사무관들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이제 비근하게 저희가 닥치는 것이 이 2년차 사무관의 실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무관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들어오면 지 잘난 맛에 집에 가면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 잘난 맛에 사무관이 돼서 중앙공무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입교를 딱 하면 그 첫 번째 주에 우리나라에서 신용 대출 중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 1억을 그냥 신용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억이 더 넘겠죠. 그 은행에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돈도 그만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찍 들어온 애들은 정말 공부밖에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무관에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한 2년 정도 자기 첫 번째 업무를 하고 보면, 2년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선 자기가 가장 전문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조금 뭔가를 봐버리면 자기가 마냥 최고이냐,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 현장에 자주 가야서 얘기를 좀 들어봐고 체크를 해봐라,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걸 이제 지금 정부는 아니지만 조금 뭐 막판에 좋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때 유행하던 말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건데요.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얘기인데, 소신과 사명감을 좀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 영혼이 없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1급 이상, 그러니까 아까 계셨던 실장님 이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임시직이라고 가끔은 생각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배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한 요 4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마 다른 선배님들 말씀하고도 뭐 크게 맥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절대 탓하지 말자. 그거 한다고 나아질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여건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여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지금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 독서실이 없었고 학원도 없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수능 그 학력고사를 볼 때 수학을 봐야 되는데 학력고사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교과서 진도를 마지막에 끝내주시더라고요. 서울 와서 알았는데 다른 저하고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이미 2학년 때 끝냈답니다. 그것도 정석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혼자 풀어갖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나는 교과서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참교육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둘째가 요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인강으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인간에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라는 여건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울까?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도시고 시골이라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내가 시골 고등학교 다닌다. 그 핑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 지금 애들도 학교에서 부족한 거는 인강을 자기가 스스로 듣고 공부하지 학원에는 저희 애들은 안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애들이 학업 성적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랑 전혀 다른 거 없다. 괜히 핑계 대지 마라. 두 번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의사 뭐 좋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면 무조건 의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대를. 그러지 말자. 그게 행복이냐. 또 하나는 자기의 능력은 이 정도까지인데 너무 다른 거를 유행하는 거, 뭐 그런 거 하지 말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걸 좀 찾아갖고 뭘 해보자. 내가 손재주가 있다면 뭐 손재주를 살릴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한번 자기의 미래상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선배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좀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 나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40대.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면 내가 그래도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으로 그에서 어렴풋한 큰 그림이 밑그림이라도 그려놓고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천과 관계된 건데 공부할 때나 또는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자기만이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죠? 우리 김수섭 선배님 그걸 한번 봤는데 공부할 때 엉덩이에서 침물 나도록 앉아갖고 고시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루틴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좀 자기가 좀 한 단계 올라가는 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시로 들어온 제 지금 밑에 애들을 보면 요즘 뭐 제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요즘 애들 보면 좀 빨리 고시를 붙는 애들이 아주 빠른 애들은 한 뭐 2년도 걸리지만 보통은 한 3년이 빠른 것 같고요. 한 4년 걸리는 애들이 많고 그다음에 한 5년, 6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는 9년 걸려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학교를 나왔지만 졸업했지만 9년 걸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끝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집에서 새 동네 옆에 계시는 그 선배님인데요. 아마 영예 중학교 나오셨을 겁니다. 요즘 저기를 보면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던데
명가를 그 한가를 만드는 명장입니다. 김규헌 사장님이라고. 여기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 이런 데서 제일 유명한 한가를 만드시고, 이게 이 식품 쪽에는 명인 위에 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장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평생을 이걸 해갖고 지금 현재로는 한가라 그러면 이분입니다. 굳이 공부만 다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해서 정진을 한다면 뭔들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만족만 하면 충분하다. 그걸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는 마지막으로 뭐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도 좀 한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좀 수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후배들께서는 조금 뭐 이런 사람의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잠자지 않고 이렇게 뭐 다음 몇 분이라도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이걸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준환 과장님, 부이사관님,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화면 네, 공유 좀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화면 공유 좀 내려주십시오. 예. 아이고,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우리 서준환 과장님, 우리 축사랑 바로 옆 동네입니다. 축사랑 초등 나오셔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새 학교 후배가 되시네요. 예,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지정 토론은 일단은 송상원 학생, 우리 영예고등학교 나오시고 지금 한국 외대 다니시는데 한번 지정 토론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송상원 학생으로부터 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람된 말씀인데요. 세수하신 분들은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상원 학생. 네. 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네, 제가 지금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카메라가 안 켜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현재 여건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지 마라 이런 부분이 되게 좀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3 때 특히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게 영예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은 대학교를 가는데 훨씬 더 기회가 많았을 텐데라는 자조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지금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고등학생쯤부터 되면은 느끼고 있을 텐데 현재 이제 청년들이 특히 취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특히 저는 굉장히 높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혹은 원하는 꿈에 도달할 수 있는 특히 공무원과 같은 고시공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팁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은 원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와 같은.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벌써 제가 99년도에 시험을 봤으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게 지금이랑 아마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박사 4년차 때 시험을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2차 과목은 제 머릿속에 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 경험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뭐 왕도가 있겠습니까? 자기 루틴을 만들고 빨리 뛰어드는 수밖에. 그리고 결국 고시는 지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를, 특히나 2차는 정보를 체크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림동 가든가 아니면 붙은 선배들한테 물려받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동기 중에 외대 친구가 있었고 지금 문체부에서 과장으로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뜻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골에 있어서 대학 가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이런 거 없었고 농어촌 전형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 전교에서 아마 4등 정도 하던 애가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포항고등학교라고 좋은 고등학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뭐 그 친구랑 어떻게 저희 때는 학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선지원하고 나서 대학을 시험 봤는데 공교롭게 서울을 와야 되는데 포항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3년 동안 못 만나다가.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서 얘기를 했죠. 너 어디 쓰냐? 연대 행정학과를 썼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있던 그런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크게 뭐 특히나 지금 같은 여건에서 서울에 있다고 뭐 많이 좋아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교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요번에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수시로 붙은 애들이 아마 중복하고 돼 있다고 하지만 제 카운팅으로는 53명이었고 중복까지 얘기하면 40명 정도 수시로 갔을 텐데 지금 정원이 150명 될까요? 그 정도 많이 가는 겁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가 원하는 장래 희망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와 특히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 어떤 능력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힘든 길이 되고 긴 길이 될 것이라서 이제 다른 꿈으로는 기록학 공무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요약하자면 이상적인 꿈과 현실적인 꿈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꾸어왔던 이상적인 꿈을 이루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맞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그런 지금 몇 학년일까요? 지금 21살로 대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예. 아직 뭐 거기에서 정답 찾기는 지금 정답 찾으면 좋죠. 남들도 훨씬 빨리 가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다쳐서. 그래서 공사 가는 건 제가 제 성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체력적으로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담임선생님하고 고3 때 말씀을 나눠보니까 너 공사 갈 수는 있는데 비행기 조종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비행기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지금은 후회 없어요. 근데 다시 인생을 해보라 그런다면 그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특허청에 잠시 근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 박사 특채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그 공대를 나와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 정밀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시계 만드는 데요. 그리고 거기서 꽤 돈을 받았지만 처우가 괜찮았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에 다른 생각을 하고
특허청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사무관으로 왔는데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여주면 제가 아나운서가 가능한지 한번 관상은 봐드릴 수 있는데 얼굴을 못 봐서 그건 다음에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서준원 그 과장님 지금 영예중고등학교 한 학년이 그 지금 정원이 60명이에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대학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가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예. 야, 그다음은 저기 동기생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아까 2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박병준 그 지금 이리 와서 예. 이리 와서 높은 게 안 되니까. 예. 어우. 반갑습니다, 서 과장님. 아이고 우리 특수전 어. UDT입니다 저분이. 노트북이 지금 안 돼가지고 예. 카메라가 지금 하니까 안 떠가지고 지금 이제 뒤에서 보다가 김 교수님 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왔는데 우리 그 제하고는 축산한 국민학교하고 영예고등학교 동창이고 좀 전에 공부하는 학교의 그 에피소드가 한참 웃었는데 보면서 오늘 그래도 우리 동창들 보니까 태준이도 와 있고 중글이 그리고 또 누구야? 채백기도 있네. 채백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 동창생 중에 영예고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 가가지고 공직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건성하고 나라와 농업 정책에 큰 제목으로 서이고 고향 발전에도 그리고 모교 발전에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훈합니다. 화이팅! UDT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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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 동기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셨네요. 제가 이제 회장이라도 저 응원하러 들은 분은 우리 권재덕 동기 한 분밖에 없는데 서준환 과장님 지금 5분이나 들어와서 응원하고 있는가 봅니다. 예. 저는 참고로 이제 친구들이 지금도 좀 시골에 가면 연락을 주고 이런 게 저는 집에 가면 이제 짧게 한 뭐 1박 2일이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좀 뭐 모범생이 그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범생은 아니었고요. 이제 공부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공부하는 학교에 중간에 못을 박으니까 공부 못하는 학교 됐다 그러는데 그 못을 누가 박았습니까? 그 친구 누군지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저희 동기들은 기억하고 있는 그게 사실입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 지금 서석조 조합장님 혹시 계시나요? 서석조 조합장님? 우리 농협 조합장님이셔서 우리 서준환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깡작이라고 이름을 안 쓰셨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되시면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영예 출신 동창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댓글 남기셨네요. 예. 예, 우리 여기 제가 아는 학생은 김소미 학생, 다현 우리 학생들도 좀 예,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정합니다. 카메라 안 켜셔도 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저기 서준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카메라 켜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수들 뭐라 그럴까 그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사항이에요. 이거 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예, 그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예. 예. 혹시 이상복 회장님 저 한 예.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뭐 제가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 영덕군 관내에 각 고등학교 동창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았을 때 한 9년 전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 영예고등학교 총동창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틀이, 이 체계가 영원히 이 영덕군을 발전시키는 큰 모토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들이나 여기에 참여해 주신 재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동창회가 우리 후배들을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주실 때 이 바로 동창회 발전이 바로 학교의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틀을 운영해 주시는 우리 김윤현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 오늘 강의해 주시는 모든 강사분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이제 제가 조금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은 물론 저희들 기성세대가 움직여왔던 시스템하고 현재 움직여지는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여기 농어촌 전형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거는 농촌만의 아주 농어촌의 특화성입니다. 이런 체제는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들 기성세대에서는 없었는 현실이지만 우리 강사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학부모 입장에는 뭐냐 하면 그래도 나 때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이 방법이 좋더라 하는 식으로 멘토를 해주시면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현 시제에 현 기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서준환 과장님 하신 것 딱 한 페이지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 이런 것이다. 오늘 공무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배들한테 바라는 길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딱 해서 1차를 하고 나면 16장이 되겠죠. 16 직업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고 여름에 또 2개월 동안 하면은 또 16개 이렇게 하면은 32개 정도 이제 직업군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얇은 우리 참고 물론 이렇게 이제 학교에 비치하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자기 장래를 이제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하신 분들한테 또 연락 드려 가지고 또 더 깊은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하고 또 사회 진출하고서도 우리 강사님들하고 연락이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마치고 나면 우리가 영예 중고등학교 총동청회장 명의로 이런 연속된 강의 이 수정을 또 끊어 가지고 드리면 그걸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또 기록을 해가지고 수시라든지 또 나중에 면접 때 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로스쿨 학생들 면접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우리 교수들이 그런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떤 내용을 이제 장기적으로 쭉 성실하게 한 사람은 우리 로스쿨에 와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연속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 높이 평가받고 또 이런 지금 강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열정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상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님 계세요?
예, 강상태 위원장님. 예, 강상태 위원장님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달리 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그 권재덕 부회장님, 상임 부회장님, 예, 예,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계속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서준환 사무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제가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자신의 여건을 뭐 타주지 말자. 그 다음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다음에 뭐 멀리 보고 자신을 기획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자.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한번 내가 마음먹고 하려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미쳐보자. 한번 미추광이가 되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지금 재학생들 중에 선배님들 중에서 이 성공이라 그러면은 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나마 좀 사회적으로 앞서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이 생각과 생활을 잃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계획했던 거에 참 미쳐서 생활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님들도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하고자 하고 하는 일을 지금 뭐 내 형편에 그 탓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그 김중태 선배님, 그 서준환 사무관님 그 강의 정말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신 서준환 과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후배들을 위해 갖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김중태 선배님은 아마 나가신 것 같으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또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영예중고등학교 후배님들 또 영덕 관내 후배님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선배님들 한결같은 말씀이 환경이 뭐 도시나 시골이나 지금 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우리가 특별 전형 또 학교장 전형 등이 있으니까 전혀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총동창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주위에 이제 멘토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주위에 우리 후배님들, 우리 특히 영덕 관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창회 오늘 같은 활동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직접 가서 이제 맨투맨으로 특강하시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복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영덕 그 관내에 있는 각 학교의 총동창회가 좀 합쳐져 가지고 저 교육지원처와 같이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배님들 전혀 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진로 탐색 학교 진학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회는 한 45명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제일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신 분들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는 더 훌륭한 분들 모셔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